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4월 16일부터 30일 4월 하순 이야기입니다. 4월 하순에는 수성하고 금성이 이제 순행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4월 초순에 있었던 거를 그 자리, 그 도수를 다시 돌아가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고, 그거 이외에 가장 중요한 구조가 있다면 토성하고 북교점이 몇 년 만이죠? 10몇 년 만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주 있는 구조가 아닌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천왕성하고 명왕성이 컨트렌티션을 4월 말에 이루는데, 이게 너무 큰 주제다 보니까 일단 그 개인사에 대해 주로 다루는 크로노사이트에서는 일단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주제거든요. 이거는 시대를 구분하는 막 1700년, 1500년 이런 식으로 가는 구분이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요. 수성이 이동을 하면서 해왕성이랑 만나요. 해왕성이랑 만나면서 그 전에 셰아트랑 페가수스 자리 베타성인 셰아트랑 만나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게 15일 저녁부터 19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되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폭염이 막 들이치는 그런 상황처럼, 그러니까 한 온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변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적응을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아, 내가 하고 있던 그 고민이 진짜 한가운 고민이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상황에 내가 말하자면 파도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파도를 막거나 역행하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일 후에 천천히 이동하던,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하던 수성이 데네브카이토스라는 별, 고래자리 별이죠. 이랑 만나는데, 그와 동시에 수성은 명왕성이랑 육각을 맺기도 해요. 이게 4월 20일에 있는 구조고 19일 오전부터 22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되게 뭐랄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위법이나 이제 범법 행위 같은 거를 인지하기 쉬운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목격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니지만 저런 일을 하다니 해가지고 이런 범법 행위가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기가 쉬운 구간이에요. 제일 자주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를 대놓고 대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당장 귀찮거나 꺼림칙해도 이때는 신고하고 알리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국 자체가 되게 약간 가해자 중심주의, 법령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그 가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편의를 좀 더 봐주는 그런 분위기에,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없죠. 한국에는 엄격히 말하면 그 징벌적 배상 이런 개념도 아직 도입이 안 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약간 후진적인 국가인데, 이거는 약간 한국이 중앙 집권적이고 약간 관료 중심적인, 그러니까 약간 벼슬아치가 대빵인 그런 문화가 너무나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 횡령을 해도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할 수가 있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죠. 북유럽 쪽은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가 되게 강하고 권위주의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법의 공정함이나 그런 것들, 가해자 피해자 같은 거를 봤을 때 가해자한테 엄벌을 가하고 편의를 봐주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괜히 범법 행위를 보고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놈을 되게 귀찮게 만드는,
그리고 경찰은 좀 이런 걸 뭐 또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그 신고한 사람을 되게 욕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약간 국민성이랄까, 현재까지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수성 데네브카이토스 명왕성 육각 이 구간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이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도 블랙박스에 있는 거 그 파일 받아가지고 신고하고 그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날에 토성이 움직이면서 북교점이랑 만납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11년인가 얼마인가 어쨌든 있어요. 10년 조금 넘는 기간 그런 주기로 이제 회합을 맺습니다. 맞나? 그러니까 이건 북교점, 남교점 같이 하는 얘기죠. 그 북교점만 빼고 보면 더 오래 걸립니다. 20몇 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토성하고 북교점이 21일에 만나고 요거는 3월 31일부터 5월 12일까지. 길죠. 이게 얼마냐 그러면 거의 한 6주 이상 지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값이 급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석유. 그러니까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들, 뭐 석유뿐만이 아니고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우라늄이라던가 아니면 리튬 같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값이 급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또 향후 부동산 가치의 전망을 좌우하는 주요 분기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재개발 소식이 난다든가, 혹은 뭐 어디가 뭐 거래 허가가 난다든가 풀린다든가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제한이 풀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이제 고인물들만, 업계 사람들만 알고 있던 지식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우스꽝스러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새끼들 왜 저러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죠? 해프닝이 아니고 일종의 꽁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스꽝스러운 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금성이 다가와서 딱 만난 지 얼마 안 된 북교점과 만나고 곧 토성과 만나고 회합을 이루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있어요. 요거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때는 약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과다 정보,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되게 째째하고 사소한 연예계의 스캔들 같은 게 끊임없이, 정말 A가 터지면 이제 슬슬 좀 잠잠하나 싶으면 또 B가 터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스캔들이 삐져나온다, 새어나온다. 그래서 새어나오는 건 시원치가 않죠. 그래가지고 관찰인 입장에서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되게 힘든데, 다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데, 아주 드물게 한 100명이 1명 정도만 드물게 투자 대박을 크게 냈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져. 그래서 그게 내 주변에 있어. 그래서 묘하게 이제 배가 아파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인지상정이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포모라고 하기에는 좀, 그 포모 아시죠? 그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그거 포모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배 아픈 심정에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든 연애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숨기고 있었던 되게 부적절한 관계나 거래, 약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수주를 받을 때를 사실은 내정하고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그 입찰로 경쟁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내정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뭐 부장님이랑 대리랑 내연의 관계였다. 근데 부장님은 사별했고 그 대리는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결혼을 안 했어. 그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어쨌든 뭐 기혼자는 아니니까 사귀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들은 16세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죠. 이거 뭐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리기에는 꺼림칙한, 혹은 좀 더 나가면 부적절한 관계 같은 게 알려지는 바람에 당사자들이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화성이 움직이면서 명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화성이 12월부터 2월까지 그 역행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전후에 3번 벌어지는 일이고 이번이 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 오후부터 30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약간 좀 사회 기간 시설, 뭐 변압기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변전소 혹은 뭐 통신망이 얽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혹은 뭐 상수도를 담당하는 그 구역, 그 지역의 어떤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거나 기능이 정지해 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불과 연료와 배터리 등을 다루다가 실수로 다치기가, 요리하다가 다친다든가 뭐 전등 걸다가 다친다든가 화상을 입는다, 혹은 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캠핑하다가 뭐 브루스타가 그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 하나 그 불이 붙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평소라면 잘 일어나지 않은 일, 평소라면 잘 저지르지 않을 실수 같은 걸 하다가 육체적인 상해를 입기가 쉬운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에 뭔가가 잔뜩 몰려 있어요. 4월 30일에 수성은 저기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인 알페라츠랑 만납니다. 이거는 4월 30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약간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성과를 알려야 내가 인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남들이 안 알아줘. 그러다가는 오히려 딴 놈이 채간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고 면구스럽더라도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거 알려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이 많겠지.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는 호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때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위해서 약간 FM대로 하면 안 되고 인맥이나 친분을 사용을 해서 약간 절차를 간략화시켜야 나중에 뒤끝이 없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하면 꼼수인데 그런 걸 사용해서 어떤 신속함의 묘를 보존을 해야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목성은 벨라트릭스는 오리온 자리 감마성이죠. 꽤 큰 별입니다. 오리온 자리 자체가 워낙 큰 별들이 많은데 큰 별자리고, 벨라트릭스도 감마성이긴 하지만 거의 뭐 1등성, 거의 1등성이면 1등성 맞죠. 예. 저는 그런 별이에요. 4월 27일 오후부터 5월 3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사람이 약간 선동, 사람의 어떤 이성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한 어떤 선동에 가까운 언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딴에는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돼서, 수많은 사람이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시켜야 돼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안타고니스트들이 나타나서 시비가 털리면서 욕먹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상모략이나 비방 같은 걸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누가 먼저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 더러운 그 개판에서 누가 먼저 명분을 얻어서 이겨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가. 아무도 이런데 오래 있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그 약간 중상모략과 비방이 오고 가는 더러운 판에 아무도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아함을 원한다고. 근데 어쨌든 빨리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겨야 돼. 이기려면 명분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먼저 질러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끄러운 시장바닥 같은 데에서 나 혼자 독약청청할 수는 없다. 그런 걸 바라는 건 바보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에 빠져있지 말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선동과 어떤 비방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때 약간 정치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페가수스 자리 베타성인 시아트랑 만납니다. 4월 29일 오전부터 5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데, 금성이 지금 그
역행에서, 그러니까 정제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속도가 느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이 깎아 내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되게 우울하게 사람을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현타가 되게 세게 온다. 현타라는 거는 좀 비속어에서 시작했지만 왠지 이제 일반 어떤 관용어 수준으로 의미가 확장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현타가 되게 세게 오는 구간이에요. 내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 약간 회의가 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때문에 해오던 일을 중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겁니다, 이때는.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약간 누구나 약간 힘든 그런 타이밍이 있고 곡절이 있는데 자기만 그거를 못 이겨내고 포기해버려가지고 시간을 날려먹었구나 라는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도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좀 비속어로 말하면 존버라고 그러죠. 존버 정신으로 딱 하고 버티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5년 4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